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선 큐브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 삼성선 큐브로 블라인드 해법, 눈 가리고 하는 해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 가리기 해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초급반, 그냥 진짜 맞추기만을 위한 해법도 있고요. 어느 정도 쉬우면서도 속도도 날 수 있는 그런 해법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공식수는 많지만 속도는 굉장히 날 수 있는 그런 해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두 가지 해법이에요. 두 가지 해법이고, OP 해법이라는 거랑 M2, R2라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섞으면은 이제 M2, OP 이런 식으로도 살 수도 있고요. 이 해법들을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영상에 담기는 너무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를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좀 여러 개 파트로 나눠서 좀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블라인드 해법이란 뭔지 간단하게 개념 소개와 함께 여러분이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들, 요소들, 이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이 길었죠?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보실 때 이용하시려면요. 이 블라인드 해법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간 옆에 그 조그만 글씨가 써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챕터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블라인드 해법이라는 게 일반 해법과 다른 점이 뭔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삼성선 큐브를 맞춘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공통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합니까? 1층 십자가 맞추고, 뭐 1층 코너 맞춘 다음에 2층 맞추거나, 아니면 1층 한 번에 맞추거나, 그래 3층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추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고 맞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리는 보지 않고 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마법같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그래서 블라인드 해법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조각을 맞출 것인가. 그죠? 어떤 조각을 맞출 것인가가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조각을 이제 맞출 것인가를 알았으면 그 조각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맞출 것인가,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을 맞출 것인가를 알고 나면 두 번째,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자, 거기까지 하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해법을 할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만 남았냐? 외워야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미리 이제 이 조각들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자리, 이 색 배치나 자리, 오리엔테이션, 퍼뮤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모두 거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블라인드 해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틀리는 경우는 이제 암기 문제 때문에 틀리는 거지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무슨 조각을 맞출 것인가요? 어떤 조각을 맞출 것인가?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제 기준면이라는 거예요. 기준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자리, 그 각 조각의 자리에 대해서 이제 뭐 영어로도 이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한글로도 붙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 싫은데요. 난 이렇게 할 건데요. 상관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또 고급 해법으로 넘어가거나 할 때 그걸 아시려고, 그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하는 그 조각의 배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요 배치입니다. 흰색이 위, 초록색이 앞.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이건 전 세계 공통이고요. 예, 스크램블이라고 해서 큐브를 막 섞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큐브를 섞을 때도 스크램블 기호가 이제 주어지게 돼 있어요. 보통 평균 15회전으로 해서 스크램블 기호가 주어지게 되는데, 스크램블을 할 때도 항상 흰색 위, 초록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스크램블은 세계대회도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섞을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맞추실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U면이 되는 거, 얘가 F면 고정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각을 뭘 맞출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묶어서 하는 게 돼요. 두 번째랑 세 번째 개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입니다. 바로 버퍼와 타겟이라는 개념이에요. 버퍼라는 것을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은 완충기 또는 완충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이제 뭐 충격을 완화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건가. 근데 왜 버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버퍼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외울 때,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도 그렇고 맞출 때, 뭐 예를 들어서 버퍼 자리가 여기다 그러면 이 조각, 내가 이 조각을 어디다 보낼지, 여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버퍼에 들어있는 조각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 순서에. 그래서 엣지가 총 보면 넷 1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퍼에 있는 거 순서대로 만약에 그래서 이 자리, 얘가 만약에 이 자리 거다, 그럼 얘를 맞추고 나면 내가 맞춘 자리에 있는 조각이 버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맞추고, 그럼 다음 조각 들어오면 그 다음 거 맞추고, 그 다음 쪽 들어오면 또 그 다음 거 맞추고, 이게 바로 버퍼라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 개념은 바로 타겟인데요.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버퍼에 있는 조각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겟으로 보내고, 그럼 타겟에 있던 조각이 버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음 타겟으로 또 보내게 되고, 이게 반복이. 이게 바로 블라인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버퍼 타깃이라는 개념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이제 뭐 딱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 그런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예시 솔빙 하면서 하면은 버퍼 타깃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 개념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기준면을 바탕으로 해서 버퍼와 그 다음에 타겟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블라인드 해법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겟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외우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어떤 순서로 버퍼에 있는 것을 어떤 타겟으로 보내는지를 외워요. 그래서 엣지를 쫙 맞추고 나면 그 다음 코너를 쫙 맞추고, 그게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남았죠. 바로 어떻게 맞출 건데,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즉 어떻게 버퍼에 있는 조각을 어떻게 타겟으로 보내줄래, 이거의 어떤 방법을 사용할래, 어떻게 할래에 따라서 바로 블라인드 해법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OPOP 해법이라는 것과 M2R2라는 해법도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면이라든가 버퍼, 타겟은 똑같아요. 다만 이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겟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내줄래, 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겟으로 어떻게 보내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 영상에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OPOP 해법 따로, M2R 법 따로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그 방법이 어렵진 않으나 설명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OPOP 해법에서 엣지와 코너가 다릅니다. 엣지의 버퍼는 여기에요. 그리고 타겟은 여기입니다. 이 조각이, 흰색 빨간 조각이 버퍼란 소리가 아니라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조각이 바로 버퍼 조각이고, 여기 버퍼 자리에 있는 조각이고, 그걸 타겟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흰색 빨강색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에 주황 초록색 조각이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초록색이 위냐 주황색이 위냐에 따라 달라져요. 항상 이 위에 오는 색깔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주황 초록 조각이 지금 현재 버퍼고요. 현재 초록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을 이제 타겟 자리는 뭐냐? 얘 원래 자리예요. 그럼 얘 원래 자리는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도 초록색이 현재, 나중에 타겟 자리가 요 자리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 윗면의 요 자리, 초록색이 이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보낸다는 거 의미가 없고, 뭐냐? 얘가 들어갈 자리를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셋업무브를 하는 거예요. 셋업무브를 한 다음에 OPOP 해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PL 공식을 써요. 그래서 T펌, J펌, Y펌 이런 걸 쓰는데, 여기서 T펌을 씁니다. T펌을 써서 이 조각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T펌을 쓰고요. 그리고 셋업무브를 풀어주시게 되면 아까 여기 있던 조각이
이제 여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원래 지금은 하나가 있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에 흰색 빨강이 아니라 만약에 흰색 주황 조각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흰색 주황 조각이 있을 거고 여기 흰색 빨강 조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맞바꾸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OPOP의 코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버퍼가 이 자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퍼가 잘못 들었네. 버퍼가 요 자리예요. 버퍼가 요 자리고 타겟이 요 자리거든. 타겟은 이제 요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제 코너는 또 색이 세 개잖아요. 세 개인데 이 왼쪽 얘가 바라보는 색의 자리가 여기 아래로 그러니까 요 아래에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요 아래로 들어가게. 그래서 지금 얘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 면이 요 아래 지금 여기 주황색 자리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업몹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와이펌을 좀 변형을 해서 공식을 적용한 다음에 셋업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지금 바로 맞바뀌었고 얘가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조각에 뭐 다른 조각이 있으면 걔가 또 버퍼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OP 해법에서 이제 버퍼와 타겟에 그 어떻게 보내느냐의 개념이고요. M2, R2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M2 가운데 회전은 M2 회전과 그 다음에 R2 회전으로 엣지와 코너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M2 같은 경우 이제 M2는 당연히 엣지를 맞추는 거겠죠. M2로 엣지를 맞추고 R2로 그 다음에 코너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기본 OPOP랑 똑같은 공통점은 셋업 무브 그 다음에 OPOP는 이제 PLL 공식 T펌을 써서 바꾸고 다시 역셋업 무브를 했다면 얘는 셋업 무브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역셋업 무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POP 법은요, 셋업 무브가 쉽고, 공식이 이제 중간에 그 교환을 바꾸는 스와프이라고 하거든요. 스와프할 때 그 공식이 길고, M2R2 같은 경우는 셋업 무브가 길고, 대신에 교환은 쉽죠. 두 번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회전만 하면 되니까 이게 쉬운 거고, 뭐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은, 자, M2 해법에 M2R2에서 M2는 엣지잖아요. M2에서 엣지의 버퍼는 여기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 버퍼예요. 그러니까 흰색 빨강 조각을 내가 원하는 타겟으로 보내요. 근데 흰색 빨강의 자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얘를 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버퍼 자리고 이제 타겟이 바로 요 자리예요. 그럼 요 자리면 무슨 말이냐? 아까랑 똑같아요. 얘를 요로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 아래에 있는 얘가 기준이에요. 만약에 빨간색이 아래에 있어도 달라요. 그래서 흰색이 아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나중에 얘가 흰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흰색 자리를 여기다 보내는 거죠. 즉 그러면 현재 흰색 자리에 노랑 초록이 있으니까 이 노란색이 일로 오게 셋업을 넣고 M2 회전을 하게 되면 흰색 빨강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역셋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있던 흰색 빨강이 제자리에 들어갔고 여기 있던 노랑 초록 조각이 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당연히 흰색 여기 빨강 자리에 다른 조각이 들어 있었다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게 하고 걔를 또 그걸로 타겟으로 보내면서 반복이 되는 거고요. 뭐 R2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 그 R2 해법에서 그 버퍼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2 해법에서의 타겟이라는 것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거의 정반대. 왜냐면 R2 회전하게 이 버퍼 자리가 R2 회전하게 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있는 이 지금 흰색의 주황의 파랑 조각에 또 특히나 여기서 기준은 요 아래입니다. 이 색이 기준이에요. 주황이 아래로 오거나 파랑이 아래로 오게 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흰색이 아래에 있을 때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럼 버퍼 자리에서도 이 흰색면이 이 자리에서 현재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데 얘가 요 자리로 오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업을 넣고요. 그 다음에 R2 회전을 해서 맞춰준 다음에 역셋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조각이 요로 쏙 들어가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해법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징이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릴 OPOP 해법 같은 경우는 셋업 무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LL 공식 T펌이나 J펌이나 Y펌을 이용해서 조각을
버퍼에 있는 조각과 타깃에 있는 조각을 교환을 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한다면, 그리고 역세동목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M2나 M2, R2 해법 같은 경우는 셋업무브를 하고 M2 회전이라든가 코너는 R2 회전을 통해서 조각을 바꾸는 거죠. 버퍼와 타깃에 있는 조각을 바꾼 다음에 역세동목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 셋업무브 하는 것과 역세동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이제 뭐냐? 외워야죠. 이제 외우려면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보기도 편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티커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영어 암기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모든 블라인드 해법은 다 이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알아두셔야 나중에 고급 해법으로 넘어가실 때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명드릴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흰색면이 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앞면이라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외우실 때 기본적으로 면의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면의 순서 흰색이 1번입니다. 흰색이 1번. 그 왼쪽에 있는 주황색 면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 3번, 빨강 4번, 그 다음에 파랑이 5번, 마지막 노랑이 6번입니다. 이거를 외우시면 편해요. 그리고 엣지 따로, 코너 따로 이렇게 따로 외우시는 건데요. 물론 자리는 4개씩 똑같긴 하지만 잘 보시면 1번 면이잖아. 1번 면에서 시작하니까 A, B, C, D가 있겠죠. 4개. A, B, C, D. 그 다음에 당연히 2번 면이 주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까지 썼으니까 E, F, G, H까지가 주황색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다음에는 H까지는 I, J, K, L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파벳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나중에 처음에 자리를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 순서대로 이 자리를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게 되면 적어도 더듬더듬 하시면서도 일단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 1번 면, 흰색 면에 12시가 A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B, C,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흰색 면에 A, B, C, D. 그럼 2번 면이 뭐였죠? 주황색이었잖아요. 주황색 12시,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 F, G, H가 되는 겁니다. 3번 면은 F면, 초록색이죠. 그러면 H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I, J, K, L, L이에요. V가 아니라 L자입니다. L. 그 다음에 이제 4번 면, 빨간색, 오른쪽 면이죠. 그래서 M, N, O, P.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면이 뒷면이 돼요. 파란색 면, Q, R, S, T가 돼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다시 앞면으로 돌리셔야 돼요. 이제 이거 아랫면을 봐야 되니까 앞면을 돌려서 그대로 뒤집으시면 앞면에 붙어 있는 얘가 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U, 그 다음에 V, W, X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남은 게 X, Y, G가 3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X로 하셔도 되고, Y로 하셔도 되고, Z라고 하셔도 돼요. 그때 단어 만드실 때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름이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그 다음에 앞면으로 돌아와서 위로 올리면 U, V, W, X, Y, Z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 이게 바로 엣지고요. 코너도 똑같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도 1번은 흰색면,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 윗면에서 얘는 시작점만 아시면 돼요. 아까 12시가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1시 방향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그러면 당연히 주황색 면에 11시가 2가 되는 겁니다. E, F, G, H. 그럼 앞면에 11시가 I가 돼요. I, J, K, L.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면에 11시가 M이 되는 거죠. M, N, O, P. 그 다음에 뒷면, 파란색 면에 11시가 Q, R, S, T가 되고요. 앞면으로 돌아오셔서 아랫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U, V, W, X. 마찬가지로 X로 하셔도 되고 Y로 하셔도 되고 얘는 Z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코너 조각과
그 다음에 엣지 조각을 여러분이 이제 자리, 전 세계 공통인 자리인 거니까 이거를 아셔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블라인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얘네들 자리를 외우는 게 처음에 이 자리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거 저만의 암기 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 외워져서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저도 안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냥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하면은 받아들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자기만의 또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리 팁은요, 일단 강면에 시작하는 알파벳이라도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럼 나중에 그 면에서 이 시작부터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A, E, I, M, Q, U. 요거 6개라도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외울 때 아예 그냥 제 마음이 외우는 거니까 아예 I am, 그다음 Q, U가 쿠. 그래서 저 옛날에 클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구준엽이라고 했는데 DJ 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I am 쿠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뭔가 연상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각 면에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시작하는 알파벳이라도 알아두시면 일단은 이게 무슨 면에 있구나 라면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 자리다. 그러면 이게 I로 시작 I, J, K, 얘가 K구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외운 건 뭐냐면 이 조각 있잖아요. 이 조각이 이제 흰색, 파랑 조각이면 잘 보시면 흰색, 파랑이라는 것 자체가 통이잖아요. 통. 그러니까 A와 Q라는 이 알파벳이 항상 쌍으로 묶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색, 파랑이라는 조각을 봤을 때 A랑 Q를 바로 떠올렸을 때 흰색이 A고 파란색이 Q구나라는 걸 떠올릴 수 있다면 좀 더 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각을 통째로 아예 묶어서 외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흰색, 파랑 조각. 이게 저만의 팁입니다. 이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AQ잖아요. 그래서 아쿠아맨 떠올려서 마침 바다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AQ는 흰색, 파랑은 아쿠아맨입니다. 그래서 AQ. 그 다음에 흰색, 빨강은 BM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 알파벳에서 이름 네이밍 붙이는 건 여러분이 그 떠오르는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떠올려요? BM. 저는 요즘 게임 같은 거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과금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니까 그 게임의 B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저는 BM이라고 했어요. BM. 뭐 나는 BM이라는 게 어렵다. 그럼 뭐 BM이 들어간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I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어거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싸이라고 외웠어요. 싸이. 그래서 CI잖아요. CI인데 원래 싸이는 당연히 가수 싸이는 PSY로 되는데 그냥 싸이라고 외웠어요. 그리고 싸이도 되고 이게 C지만 말 그대로 CI 합치면 또 왠지 C처럼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웠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DE예요. DE 조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드시런이라고 영국 가수가 있어서 저는 초면점에 그걸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D2로 외우지만 이거는 ED니까 D나 ED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에드시런, ED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 같은 경우도 차례대로 이 통으로 외웠는데 FL 같은 경우는 FL로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팍 떠오른 게 뭐냐, 플렉스 있잖아요. 우리 힙합 할 때 그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뭐 부를 과시하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플렉스 FL. 그래서 플렉스. 얘는 그 주황 초록 조각은 플렉스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JP가 있는데 JP는 저 딱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재팬, 일본이야. 일본. 재팬 같은 경우는 그 JP가 왜 그 도메인을 할 때도 우리나라 KR이면은 일본을 두 글자로 JP가 되잖아요. 그래서 JP. 그래서 제일 흰색에 빨강이었으면 사실 또 외우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왜 그 일본 국기가 흰색에 빨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흰색 대신에 흰색 빨강은 우리가 BM으로 썼으니까 초록색에 빨강 그 이미지를 시킨 거죠.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일본 국기를 떠올리면서 이걸 JP 일본이라고 외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NT가 있잖아요. 그래서 NT 같은 거 저는 떠오른 게 네트워크가 떠올랐어요. 그냥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를 이걸로 왜 그렇게 사실 네트워크면 NW가 맞잖아요. 근데 전 NT 보니까 네트워크 이게 딱 머릿속에 박힌 다음부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빨강, 파랑 같은 경우 네트워크. 그래서
요거 왠지 빨강파랑 하면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고 잘 터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하면 안 터지는 N이고 파란색 하면 잘 터지는 T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켰고, 당연히 여러분 다른 단어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황파랑은 HR이잖아요. HR. 그래서 홈런이라고 외웠습니다. 홈런. 그래서 홈런 해가지고 H가 주황색, 홈런에 시원하잖아요. 홈런에서 R이 파란색. 이렇게 홈런이라고 외웠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면에 같은 거 아래면에 이게 UK잖아요. 그래서 UK는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이 바로 영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UK라고 외웠어요. UK. 그 다음에 이것도 어거지긴 한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외우는 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직관적으로 VO잖아요. 그래서 원래 VO로 뭐 할까? 뭐 보아밴 같은 거 할까? 안 하고 그냥 가수 보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 가수 보아 되게 좋아했거든요. 원래 가수 보아도 BOA인데 그냥 발음이 똑같잖아요. VO 했어요. 그래서 가수 보아라고 외웠고요. 그 다음에 WS잖아요. WS. 그래서 이게 또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월드 시리즈가 떠오르더라고요. 야구에서 월드 시리즈. 그래서 월드 시리즈 이렇게 외웠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이게 XG라고 외울 수도 있지만 노랑 주황 조각이 XG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X가 Y도 되고 Z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G도 되지만 Y로 바꾼다면 YG가 되죠. YG가 여러분 왜 우리 유명한 우리 엔터테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YG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각을, 그러니까 엣지 조각은 저는 이렇게 묶어서 자리를 아예 외워버렸고요. 자, 코너 조각 제 암기한 거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코너 조각 외우는 게 훨씬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부터 A로 시작한 이 조각인데요. 저 이제 맨 처음이었을 때는 이거 그냥 영어에 You are 할 때 R 있잖아요. ARE. 그걸 외웠었는데, 나중에 가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발음은 아에르 혹시 뭔지 알아요? 아세요? 그거 마스크 회사거든요. 유명한 마스크 회사라서 요즘은 이제 아에르라고 외웁니다. 아에르 외우기 쉽죠. 이게 이제 OPOP에서는 이제 버퍼 자리에 해당하는 거라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에르 마스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NQ인데 맨 처음에 외울 때는 이게 진짜 무식하게 BBQ 치킨이잖아. 그래서 BBQ인데 이제 가운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안 들어온다. 그거 너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거 요즘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인덕션이라고 해서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제 약간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대신 사용하는 인덕션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회사가 있나 봐요. 보나크라고. 그래서 보나크 인덕션. 그래서 아이르 마스크 보나크 인덕션. 좋죠? 빨간색 외우기 쉽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꺼진 거, 보나크 인덕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CJM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했어요. CJ몰. 쉽잖아요. CJ몰 워낙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CJ몰 이렇게 외웠어요. CJ몰. 마지막은 DIF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diff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diff가 이제 different 차이 있잖아요. different 차이, 다른 점. difference 이렇게 해서 diff 이렇게 하면 딱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 층은 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르 마스크랑 그 다음에 보나크 인덕션은 CJ몰에서 하면은 different 다르다.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요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GLU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르면 LGU지만 이제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LGU 플러스라고 외웠습니다. 참고로 LGU 플러스로 외웠고요. 나중에는 LGU 플러스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GLU로 거꾸로 해서 글루건. 그래서 글루건처럼 풀처럼 붙어 있어라. 글루건. 그리고 이게 약간 딱풀색이잖아요. 노랑에 초록색이 딱풀색이라서 이게 주황색까지 해서 글루건이다. 이렇게 외웠고요. 요게 제일 어려웠어요. 요게 KVP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PVP를 떠올리면서 PVP 그래서 킬 더 피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다가 도저히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KPVA라는 기관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KPV 기관총이라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무식하지 막 그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여기 OTW 자리 같은 경우는, OTW는 제가 처음에 외웠을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WTO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 있죠. WTO. 그래서 WTO로 외웠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나 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off the wall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off the wall. 그래서 약간 뭐냐면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건데 조금 좋은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야 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런 느낌의 off the wall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 노래도 있고 그래서 off the wall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OTW off the w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 WTO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HSX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X가 들어가면 단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이번에 Y로 외웠어요. Y로 해서 이걸 그것도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신기하게 HSY로 검색하면 딱 뭐가 나오냐면 허쉬 초콜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쉬 초콜릿이라고 해서 유명한 외국 초콜릿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약자로 HSY라고 쓰나 봐요. 그래서 HSY 허쉬 초콜릿, 허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각을 따로따로 그냥 외우셔도 아예 그냥 무작정 외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조각을 묶어서 외우시면 나중에 좀 그 연상을 할 때 이 조각 자체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면 여기가 뭐 흰색 초록빨간 이 자리였죠. 그러면 CJ물이었으니까 CJM 중에 하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연상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외우셔야 어쨌든 블라인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블라인드 해법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해법이란 뭔지 간단하게 가장 기본 개념부터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블라인드 해법에 이제 오늘 영상을 다 이해하셨다면 블라인드 해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 원리는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 남은 건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해법을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버퍼와 그 다음에 타겟 조각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셋업무브를 하는지 이제 이것만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이제 블라인드 해법을 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요 OP 해법, 그 다음에 M2 R2 해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OP랑 M2랑 약간 섞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시 설명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블라인드 해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눈 가리기 해법을 모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큐브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